회독을 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 이유는 그 눈에 발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제 표현인데 눈알 회독이라는 게 있고 뇌로 하는 회독, 뇌회독이라고 해서 저는 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도 저도 이제 많은 수험생 분들을 봐왔고 제가 공부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봐오고 중고등학생 분들도 이제 회독이라는 개념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보면 제대로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여러 번 보면 되겠지. 회자가 이제 돌려서 보는 거니까 여러 번 보다 보면 기억이 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에빙하우스라든지 또 잘못된 어떤 복습 이론들에 따라서 어떤 주기를 가지고 또 반복해서 보면은 외워지지 않나 그런 착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보다 보면 기억이 나긴 해요, 그죠? 근데 거기 활자를 눈알리기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진짜 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느낌이 좀 돼야 되거든요. 전 이제 5가지 정도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회독할 때는 반드시 텀을 두고 해야 돼요. 맨날 보면서 뭔가 이거 까먹으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하루하루 안 보면 다 잊어버리는데 변호사님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이 잘못된 거예요.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고에 머리에 근력을 키우는 방법들을 자꾸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요. 그럼 체육관 가서 열심히 운동하면 몸이 좋아지겠죠? 저는 몸이 안 좋으니까요. 맨날 그냥 100g짜리, 200g짜리만 들 거예요. 이러면은 영원히 근력이 늘질 않겠죠. 영원히 나는 어떻게 보면 멸치처럼 살아야 돼요. 뇌도 어떤 사고가 멸치 같은 상태, 뇌도 멸치 같은 상태로 그냥 살면은 시험도 당연히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단기 기억하고 장기 기억을 좀 나누셔서 맨날 보고 눈에 바르는 눈알로 하는 건 단기 기억용이다. 그거는 단어를 순식간에 좀 많이 외워가지고 쳐야 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뭐 영어 단어 같은 영어 시험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렇고 아니면 의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단어랑 그림을 매칭하는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해요. 워낙에 양이 방대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빨리 훑고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쓰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뭐 변리사 시험, 뭐 공인중개사, 뭐 노무사, 변호사 시험 이런 데서는 이런 방식 절대로 쓰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을 때만 풀 수 있어요. 왜? 내가 뇌 속에서 이제 눈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똑같은 단어네 하고 이제 판단이 그때만 가능하거든요. 조금 여기서 이제 인식을 바꿔줘야 되는 게 텀을 두고 기억을 내가 이렇게 뒀을 때 망각하는 게 아니라 원래 불필요한 기억이 날아간다. 해마가 기억을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텀을 주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맨날 이렇게 복습하는 것들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건 그냥 눈에 바르는 거고 눈알 회독이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뭔가 나중에 다시 보면은 솔직히 생각이 안 납니다. 이때는 불안함을 조금 다스리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2-3시간 정도만 조금 차분하게 책을 보시면은 기억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억이 더 강화됩니다. 레미니센스 효과, 과회상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이 뇌과학이 요즘에 밝혀낸 원리예요. 과거에는 무슨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사실은 본인이 본인을 대상으로 실험한 그런 뇌피셜적인 실험을 가지고 뒤에 많은 이론들이 추가적으로 나왔었지만은 뇌과학에서는 공부한 직후에 바로 본다든지 일정 주기로 보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뇌에게 정리할 시간을 줘서 나중에 과외상, 레미니센스 했을 때 더 기억이 강화되고 복습 효과가 생기더라는 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볼 때 마음가짐은 일단은 멘탈적으로 좀 안정을 시키고 왜 불안하니까 그죠? 이후에는 내가 완전히 리셋했다는 생각으로 책을 다시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게 진짜 공부예요. 사실 어떤 시험이든 간에 이 시험을 합격한 분들은 이런 괴롭고 공포스러운 과정들을 극복하면서 시험이 된 거거든요. 그냥 내가 마음 편하려고 눈알로만 회독하고 매일매일 보고 단기 기억에 그냥 집어넣었다가 한 번에 싹 잊어버리는 사실 그거는 중간 기말고사처럼 그런 짧은 텀의 시험들에선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국가시험이라든지 수능 이런 것들은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게 눈알에다 바르는 걸로는 절대로 다 커버할 수 없는 양이에요. 애초에 다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내가 또 3번째로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1번부터 4번까지 사고가 답을 내는 사고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이 단어를 보니까 뭐가 떠오르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생각을 해보고 이 답을 판단을 하거든요. 한 4단계 정도로 나눠지는데 처음부터 이걸 보니까 OX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예요. 그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다시 볼 때마다 불필요한 기억이 날아가면서 진짜 핵심적인 기억만 딱 남아가지고 점차 군더더기 없이 사고가 딱딱딱딱 되는 거예요.
내가 기본 강의를 듣는다든지 뭐 아니면 개념 강의, 그다음 집중 강의 듣다 보면요. 점차적으로 머리에 지식이 많이 쌓이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필요한 거는 그 많은 지식들이 아닙니다. 실제 시험에서는요. 진짜 이게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활자를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내가 그 이유가 딱 튀어나와야 돼요. 머릿속에 딱 스치고 지나가야 돼요. 그게 한 0.1초 정도?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천천히 생각하면서 시간 투자를 해서 풀어야 되겠지만은 난이도가 쉽거나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은 인투이티브 시스템, 직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빨리빨리 푸는 훈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회독이에요. 그래서 회독은 1번부터 4번까지 한 번에 딱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1, 2, 3, 4 이런 속도로 이제 처음에 읽었어요. 두 번째 회독을 할 때는 1, 2, 3, 4 이렇게 조금 더 빨리 한 과정도 생략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을 때는 1, 2, 3, 4 네 번째 읽을 때는 1, 2, 3, 4 다섯 번째 읽을 때는 1, 4, 2, 4, 2, 4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속도가 빨라져서 1에서 4번까지 빨리 가는 개념이지 2번, 3번을 건너뛰면은 대부분 필패를 하게 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네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가 회독할 때 문제집도 꼭 섞어서 봐줘야 됩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서라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절대평가 시험은 기본서를 많이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본서를 보면 이제 확률은 조금 더 높아지고 안정적인데 문제집을 볼 때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강박에 비슷한 것들인데 뭐냐면은 내가 완전히 이론이나 개념을 익숙하게 알고 이걸 체화했고 마스터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문제 풀어서 테스트해 본다.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겠다. 이런 사고도 빨리 버리셔야 돼요. 내가 어떤 지식이라는 거는 색깔이 서로 다른 정육면체인데 책으로만 보면 이 방향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녹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것들만 보이는데 뒤로 돌려보니까 검은색, 하얀색, 그다음 주황색 같은 것들도 있더라.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뭔가 지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문제 풀이는요. 아웃풋이긴 하지만은 그 아웃풋 뒤에는 새로운 인풋이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나의 지식들을 수정하고 다듬어서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문제집을 통한 인풋이에요. 그래서 아웃풋의 다른 말은 사실은 문제집을 통한 인풋이다 이렇게 보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내가 뭔가를 인풋을 끝내고 보겠다. 그런 회독 과정을 막 나눠가지고 여기서는 책만 보고 특히 이제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좀 많이 범하세요. 뭐 개념 따로 본 후에 문제집 보고 뭐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두 개는 항상 동시에 왜? 하나의 지식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합쳐서 봐야 되고 문제집은 책을 이해하기 위한 정확히는 책이랑 내 머리가 동기화가 돼 있잖아요. 시험장에서 책을 본 것 가지고 내 머리에 프로토콜이 구성이 되고 문제 푸는 지식이 들어가 있고 그걸 갖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책을 열심히 다시 수정하고 이해를 깊게 하면 머리에 지식이 수정이 됩니다. 결국엔 내가 문제 풀 때 지식이라든지 접근법이 잘못돼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걸로 수정한다? 문제집을 통해서 책을 이해함으로써 책과 동기화가 되어 있는 내 머리, 책을 통해 지식이 생겼으니까 얘를 수정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모든 회독의 과정 속에서 내가 목적에 좀 봉사를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이 회독하는 거는 회독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문제를 잘 풀기 위한 것이 이 목적, 유일한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점에서 물론 내가 처음 개념 공부하거나 이제 책 볼 때는 불가능하겠지만 문제를 푼 이후 정도 시점부터는요. 항상 답이 되는 이유가 뭔지를 계속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아까 1, 2, 3, 4 제가 과정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답이 되는 이유가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거든요. 얘를 빠뜨리고 이 문제 답은 요거네라는 식으로 공부하면 이제 진짜로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는 속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다면 여기서는 2번, 3번 절대로 생략해서는 안 되는 회독의 어떤 중요한 목표, 과정이 바로 답이 되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눈알 회독에 그치는 경우를 좀 너무 많이 봐서 진짜 안타까웠는데 진짜 열심히 하시고 사실 눈알 회독하는 사람은 진짜 바빠 보이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머리 회독, 이 뇌 회독을 하는 사람은 조금 편해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한 줄 읽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가 저런가. 책을 막 열심히 보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눈알이나 손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뇌가 자꾸 움직여줘야 돼요. 공부는 뇌로 하는 거거든요. 시험은 뇌로 치는 거예요. 손이나 눈알로 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지식이나 어떤 시각적인 걸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둘지를 생각하면 기존에 좀 잘못됐던 공부들의 포인트들을 좀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진짜 그래서 조금 영상 보시면서 이거 진짜 잘못된 부분 진짜 원포인트로 딱 좀 고쳐가지고 진짜 삶이 좀 획기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주로 만드는 영상들이 그렇잖아요. 진짜 전반적인 것들 리뉴얼해서 제가 다시 한번 바로 잡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뭔가 제가 지금 집중관리반 이제 50분 지도를 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잘 안 되는 포인트들이 반복되거든요. 제가 잘못 전달을 해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 원래부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어렵거나 아니면 빈번하게 그냥 구조상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수험 생활 하다 보면. 그래서 그 부분 좀 고치셔가지고 진짜 각자가 진짜 원하시는 꿈들 진짜 좀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님이 합격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얼마나 행복해할까? 내가 나중에 직장 생기거나 좋은 대학 갔을 때 얼마나 뿌듯할까? 이런 기쁜 어떤 상상들로 내 마음을 점차 채워나가고 그런데 제가 방법적으로 좀 뒷받침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